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달라는 부탁드리겠고요. 자, 바로 1경주 예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세마 경주로 시작이 되는 첫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세마들은 5등급 상금을 주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말을 탄다는 점. 자, 준비가 된 마필부터 그래서 바로바로 입상을 하고 들어가죠. 자, 주목해야 될 마필 먼저 11번 킹마스터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킹마스터가 다른 것보다 저는 눈에 띄는 것은 이동국 조교사의 마필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동국 조교사가 조교사를 개업하고서 정말 입상이 많지가 않아요. 입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승 경험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정말 그런 마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자, 그런 가운데 가뭄의 단비라고 킹마스터라는 시네마가 이 이동국 마방에서 야, 이거 좀 상금벌이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기대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행검사가 능검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까지도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저는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좀 꼽을 수 있겠네요. 11번 킹마스터를 필두로 해서 상대방 압축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도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우선 5번 라이브스타라는 마필이 자, 이동화 기수인데 얘는 주행검사 때 늑발이 있었어요. 발주가 안 좋았다는 거는 아주 단점입니다. 근데 보니까 말이 힘이 아주 좋아요. 힘이 아주 좋아서 요거 발주만 어느 정도 나와도 데뷔전 특히나 1000m도 아니고 1200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더라고요. 5번 라이브스타 요거 발주만 어느 정도 나오면 충분히 뚝심을 보여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안쪽에서는 3번이 잡혀져 있는데 저는 이 썬더런이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네치게이트에서의 출전이고 또 더불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지만 저는 썬더런은 그다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선행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안쪽에 1번 미스터 플레이라는 마필이 또 출전을 하고 있고 4번 거센 펀치도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썬더런을 볼 바에는 요 거센 펀치를 보고 싶어요. 차라리 배당 메리트는 요게 좀 더 있죠. 거센 펀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오히려 썬더런보다는 외곽으로 감으면서 차라리 선행을 좀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안쪽에 1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썬더런은 안 보고요. 4번 거센 펀치가 차라리 복병 쪽에서 낫고 7번 타이거 로어까지는 능력상 돼볼 수 있는, 얘도 발주는 안 좋았어요. 얘도 늑발기가 있어가지고 발주를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외곽이지만 11번 킹마스터가 능검도 아주 좋았다. 이동국 조교사가 요거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마방 살려줄 수 있는 시네마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1번을 축으로 5번 그리고 4번 여기에 7번 요렇게 보는 경주이고, 터질 수 있는 말 하나 말씀드리면 외곽에 12번 지존불패가 복병입니다. 자, 요 지존불패가 주행검사 때는 다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이 말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이라는 것 뿐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마가, 제가 추천드린 말들 중에도 선행마가 겹치고 있죠. 5번이나 7번은 늑발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적응력이 부족한 이세마들 게임에서는 12번 지존불패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현장에서 상태 보고서 배당권으로 가져갈지 말지는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1번을 필두로 5, 4, 7 순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오늘 이경주는 인기마가 8번인데 8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라온 플로렌스가 지난번 경주에서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번 경주 한 번 더 선입으로 전개를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 4번 신라의 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라의 파이터는 지난번 체중이 너무 많이 늘었었죠. 체중을 좀 빼면서 출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빼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세마지만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미승리마 경주에 나왔다는 점에서 승부지는 역시 4번 신라의 파이터도 무조건 있습니다. 4번, 8번 두 마리가 앞장을 가는 경주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게이트 땅 출발하면은 4번 나오고 7번 나올 거예요.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요 뒤에
요 뒤에 꽃자리 잡는 마필이 들어오는 경주라 봐요. 요 뒤에 꽃자리 잡는 말이. 자, 그런 선행마 뒤에 꽃자리를 잡는 말이 뭘까? 드러나 있는 액면은 이겁니다. 크리솔스톤. 크리솔스톤이 드러나 있는 액면은 이건데, 주행검사 때 걸음을 보니까, 요 사회전적대로 말씀드리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이때는 그렇게 발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약간, 껄끄럽게 나왔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은, 완전히 늦발이었어요. 심하게 늦발이었어요. 자, 요때가 약간 껄끄러웠던 부분인데, 과연 크리솔스톤이 데뷔전에서 발주를 잘 끊고 나오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이겁니다. 7번. 메이드라는 마필. 자, 메이드. 자, 이경주 메이드가 된 게임이었으면 좋겠는데, 메이드도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발주가 좋지는 않았었지만, 이 말은 능검 때는 발주가 괜찮았었던 말이에요. 즉, 크리솔스톤보다 발주가 메이드가 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발주가 잘 나오면 얘는 이번 경주 선입으로 붙을 겁니다. 어차피 4번과 8번이 4번이랑 8번이 앞에 튀어나가는 경주가 될 거라서 꽃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꽃자리를 7번 메이드가 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히나 지난 경주는 발주도 안 좋았었죠. 초반에 발주가 안 좋음과 동시에 막혔어요. 막히면서 아무 의미 없이 데뷔전을 뛰었었던 부분이니까 이 말도 보세요.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출전해요.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이세마들이 미승리마 경주 나왔을 때는 분명 승부지가 강하다. 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인기마가 있지만 여기서는 7번 메이드란 마필이 저는 전개가 좋아지면서 더 뛸 수 있으니까 7번을 축으로 8번 먼저 원틀 맞고 볼 거고, 혹시나 8이 외곽 돌다가 무너지면 4번 신라의 파이터가 선행 가다가 그대로 꽂을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3번 크리솔스톤까지 앞선이 다 죽었을 때 요런 조합까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가장 배당 메리트는 요 인기 4위권으로 7번 메이드가 있는 경주니까 7번을 필두로 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에서는 4번 학산 프린스를 충막감으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난 경주 입상 이후에 이번 경주도 지난번 걸음이면은 그냥 문제없이 연투를 할 것 같아요. 말이 지난번 보니까 바깥으로 기대는 게 약간 있었어요. 바깥 기대비 살짝 있긴 있었는데 이번 경주가 워낙 부진마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충막감 그대로 보자. 여기에 붙여서 누가 오르냐 그 싸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저배당을 보미 6번 큐피드 K가 최저배당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지난 경주 이후로 파인기가 있었어요. 지난 경주 이후로 질명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2달가량을 파인기 있는 다음에 2달가량을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자체를 더 올리지를 못해요. 강도 자체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워낙 똥구미니까 큐피드 K를 이거는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 봤을 때는 주력으로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자, 대가리 있는 경주에서 큐피드 K는 최종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큐피드 K보다 주력으로 하나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요거 스마트 노션, 그리고 배당권에서는 1번 스파이스 밴드. 얘네들이 발주가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발주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좋거든요.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는 승부를 해볼 만하고, 또 얘네들은 조교 강도를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지마 편성에서 나름대로 1번은 이전을 뛰었단 말이지만 스마트 노선 같은 경우는 11전을 뛰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도 상금의 맛을 제대로 못 봤던 그런 말들은 부진마 편성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레이스는 4번 학산 프린스는 어떻게 뛰든 간에 그래도 충막감으로 봐야 되는 경주 같고요. 2번 스마트 노선을 주력 막권으로 보고 1번과 6번 중에 1번은 가져가고 6번을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요것만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막권을 기본 원틀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자, 부산 레이스. 자, 금요일날 부경 같은 경우는 불량한 주로에서 계속해서 앞선에서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도 받아냈습니다. 아마 일요일날도 초반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 또 따라오더라도 힘 한 배를 잘할 수 있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지는 경주가 될 겁니다. 이번 부산 1경주에서는 1번 희망타요가 자 서승훈 기수 기승을 합니다. 금요일날 보니까 서승훈 들어오면 다실바가 빠지고 다실바가 들어오면은 서승훈이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제 메인에서는 둘이서 같이 들어오면서 또 제가 맞추기도 했는데 자 이번에 희망타요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 가운데 지난 경주 빠졌잖아요. 다실바 타고 빠졌는데 굉장히 무리하면서 3선 외곽 전개를 했었던 말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으면서 타면은 될 것 같아. 참으면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도 갈 수 있죠. 승훈이 스타일이라고 그냥 아예 밀어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으면서 그냥 따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희망타요는 선행도 갈 수 있지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번 희망타요가 스타일상 우선 선행을 가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서 3번 어메이징원이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처럼 앞에 나올 것 같고 1번이 밀고 나왔을 때는 3번이 유리할 건 없어요. 1번이 따라갔을 때 3번이 유리한 거고 1번이 밀고 나가면 유리해지는 거는 저는 10번 일루전이라 봅니다. 일루전이 외곽 게이트 출전이고 지난번은 또 발주가 늦었단 말이죠. 발주가 근데 얘도 직전에는 발주가 정상이었었단 말이죠. 발주가 정상으로 나온다면 얘도 그렇게 느리게 따라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희망타요가 선행을 가면 오히려 일루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이 따라간다면 3이 유리한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 3번과 10번 요 두 마리는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팔리는 게 만보시대인데 저는 만보시대는 지난 경주 완전한 약구미에서의 입상이기 때문에 저는 2번 만보시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만보시대는 보고 싶지가 않고 외곽에서 브리도 퀸스타도 김혜성 기수라는 거 말고서는 솔직히 무서울 게 없다. 왜? 얘는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싹 감아야 되는데 지금 주로에서 감기도 어렵죠. 모래를 피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인기 2위, 3위는 보되 4위, 5위 마필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복병으로 하나 챙겨갈 말이 바로 이겁니다. 5번 그레이스칼. 자, 요 경주는요 나름의 충막감이 있어요. 1번 희망타요라는 충막감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10번을 상대마 1순위로 보고 3번은 당연히 배팅권 가져가는데 복병 중에 하나 본다면은 3번이나 11번이 아닌 5번 이 그레이스칼이 2번이나 11번 이런 말들은 세게 안 보는 그런 경주니까 5번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말도 이 외곽에서 출전하다가 오랜만에 그나마 5번 게이트 출전이니까 안쪽에서 전개를 한다면은 지난 경주보다는 좀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보여요. 그래서 1번을 축으로 10번, 3번 그리고 복병으로 5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로 가볼게요. 서울 4경주. 자, 서울 4경주가 인기 많은 4번 안양 빛의 속도. 자, 인기 1위입니다.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어요. 이세마로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세마로서 우승을 했고 능검 때보다 발주가 좋아지면서 기대 이상으로 잘 뛰었던 그런 말이죠. 자, 이번에도 이제 발주를 잘 하고서 승군전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지난 경주 때 선행을 갔단 말이죠. 안양 빛의 속도가 선행을 갔어요. 이번에도 가장 베스트는 선행을 가야 될 거예요. 선행. 근데 안쪽에서 2번 로드토 어스퍼, 3번 세광질주 얘네들 언제든지 선행 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 서울빙고와 10번 두 손 으뜸도 엎어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우선은 안양 빛의 속도가 선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는 안 갈 거예요. 축으로는 안 갈 거고 또 하나 인기마가 9번 서울빙고죠. 자, 이 서울빙고도 지난번에 원게이트에서의 최적 전개였단 말이죠. 당연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으면은
얘도 덜 뛸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또 놓고 메인 승부로 적중을 드렸단 말이란 말이죠. 게이트가 지난번보다는 외곽으로 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험이 있다라는 점은 안양 빛의 속도보다는 전개상 유리합니다. 얘는 따라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4번이나 9번이나 똑같아.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번 경주 요 놈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2번 로드 투 어스퍼란 마필. 로드 투 어스퍼는 딱 하나입니다. 선행. 지난 경주 착순도 못 왔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행. 이거예요, 선행. 다만 이 말이 선행으로 이착을 하고 지난 경주 승분전을 가졌는데 그 당시 선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결코 보여주지 않았어요. 선행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분전 전력 보강을 한번 한 거죠. 시간을 좀 텀을 두고 힘이 좀 더 탈 때까지 전력 보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경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경주로 봅니다. 가서진 경주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경주로 봐요. 오히려 지난번에 못 뛰었기 때문에 배당상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못 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경주라 본다면 이번에 선행을 갔을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요 경주는 복병인 2번 로드 투 어스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2번을 축으로 놓고 4번 안양 빛의 속도. 얘가 이제 선입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게 우선은 관건이고, 게이트가 밀렸지만 따라가도 되는 모습을 보였던 9번 서울 빙고. 당연히 2번 놓고 데킬 팔리는 두 마리는 가져갈 수 있겠죠. 안쪽에 1번 새로운 가이도 따라가면서 입상을 지난번에 해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입 타이밍이 관건이긴 하지만 요런 마필들, 얘가 도망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말들, 요런 마필들과의 조합으로 갈 거는 같아요. 3번 세광질주까지도 팔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세광질주는 그다지 이렇게 느낌은 안 오고, 진짜 미친듯이 하나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사고치는 말이 하나 있다면 이거라고 봅니다. 컴플리트 파티. 안 팔리죠. 안 팔려요. 요거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컴플리트 파티. 얘가 지난 경주 때는요, 내측에서 완전히 모래를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 경주 때는 8번 게이트에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처럼 컴플리트 파티는 외곽으로 감는다면은 터졌을 때, 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8번 컴플리트 파티, 요런 것들 3복승 구매하셔도 좋고, 8번은 이변, 진짜 말 그대로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8번이란 말도 있다 라는 점까지. 저는 2번 요거 로드 투 어스퍼가 어찌됐던 간에 지난 승분전은 전력 보강, 이번에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선행이다. 그래서 보병마인 2번을 놓고 과감히 중배당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가면서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를 이번 부산에서 가져갈까 합니다. 자, 요 경주가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팔리는 인기마 요게 있어요. 스위트톱. 야, 이런 올대가리 마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정도 잡혔으면은 현장에서는 얘 놓고 10배 이하로 5구멍 팔릴 수 있어요. 5구멍이 10배 이하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축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스피드톱이 뭐 그만큼 연속 입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도 아주 뭐 확실하게 팔리죠. 조교 강도도 강했고 안쪽 게이트니까 전개도 문제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팔리고는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뛴 것처럼 아무런 큰 이변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스피드톱이 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는 복병을 하나 째고 있어서 고놈을 하나 노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 복병이 뭐냐? 저는 이겁니다. 1번 퀸앤드 서브라는 마필. 뭐야, 퀸앤드 서브는 뭔데 네가 여기서 추천을 하냐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뛴 거 보면은 추천 못해요. 왜냐면 발주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번번이 그냥 착승권이고, 지난 경주도 올라오면서 3차까지는 왔는데 발주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말은 선임마예요. 선임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느리지가 않습니다. 느리지가 않아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는 말인지 요거 4회 전적 때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5월 9일 때예요. 5월 9일이 미팅 세인트, 지금 3번 게이트에 나오는 미팅 세인트가
바로 댕 바꿔서 들어왔던 경주거든요. 그 당시 퀸핸드 서브가 외곽 9번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3번이 미팅 세인트였고 9번이 퀸핸드 서브입니다. 3번 미팅 세인트랑 외곽 9번 퀸핸드 서브. 미팅 세인트는 빠른 말이잖아요. 3번 빨간 모자.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퀸핸드 서브가 요 외곽에 있는 노란 옷, 보라색 모자. 이게 퀸핸드 서브예요. 제가 이거 1번 게이트 이번에 출전하고 있잖아요. 얘가 1번 게이트에서 지금 나온다고 보면 미팅 세인트 옆에 붙이는 말이잖아요. 느리지가 않아요. 이때 걸음만 보더라도 느리지 않음을 볼 수 있죠. 자, 미팅 세인트는 그러고서 여기서 들어왔는데 퀸핸드 서브는 외곽 돌면서 착순을 기록했던 경주예요. 이번에 내치기면 어떨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뛰었던 말이 지금 이때 지금 본 게 영상 이거였고요. 그리고서는 발주 늦고 두 번을 발주가 늦었어요. 자, 그러면 인기도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요 퀸핸드 서브가 미팅 세인트랑 뛰었을 때처럼 발주를 잘 받고 나왔을 땐 선임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 금요일날 퀸티켓처럼 퀸티켓가 아주 선행을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측 게이트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순발력상. 저는 퀸핸드 서브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 두 번을 아무런 자기 실력 발휘를 한 50%에서 60%밖에 못했었던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스피드톱이라는 강축이 있어도 저는 요 관리막 퀸핸드 서브가 있어서 요 놈을 가지고서 저는 승부를 좀 들어갈게요. 1번을 놓고 당연히 2번 스피드톱 쪽으로의 한 방은 볼게요. 1, 2막권까지. 근데 저는 2번을 놓고 다른 막권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4, 5구멍은 저배당이라고. 의미도 없어요. 1번을 놓고 2번에 한 방 사놓고 2번이 혹시 기복을 보였을 때 터지는 막권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요거 가지고서 3복승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2막권 가지고 3복승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이 진짜 여기서는 주인공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첫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1번 퀸핸드 서브. 영상 보여드렸죠? 느리지 않습니다. 이 말. 안쪽에서 붙는 순간 주로 이점도 분명 살려내 갈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처럼 제2의 퀸티켓을 기대하면서 요거 1번 퀸핸드 서브를 노리겠습니다. 자, 승부레이스로 추천드리고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오경주는 서울에서 들어가는 서울의 첫 번째 승부처. 여기도 저는 복병말을 노리고 있어요. 자, 인기말을 보아하니 지난번 발주가 늦었었던 자, 라라걸. 발주 제대로 나오면은 선행을 가고요. 발주 제대로 못 나오면은 지난번처럼 빠져요. 발주를 잘 할지 못할지. 그런데 복병이 아니라 인기 1위로 잡혀 있으니까 솔직히 놓고 때리고 싶진 않아요. 인기 1위인데 발주 늦어버리면 완전히 또 그냥 상황 종료돼 버리거든요. 기대도 할 수 없을. 물론 발주가 잘 나온다면 기대가 되겠지만 자, 오히려 확률이 이거는 발주를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또 오는 게 아니니까 확률이 50%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라고를 놓고 들어가는 게임은 아니고 자, 외곽에 8번 레인스타 나옵니다. 레인스타도 지난번 입상을 했는데 지난 경주 진짜 추입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던 경주입니다.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추입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추입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을까? 똑같이 잡을 수 있다면 레인스타는 능력만데 19전 동안 우승 한 번, 2차가 한 번인데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마 대끼리로 팔리는데 이거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요주의 복병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4번 이슬처럼을 노리고 있어요. 전개는 이슬처럼이 여기서 저는 딱이다라고 보거든요. 라라거리 선행을 가던 말던 이슬처럼은 여기서 선입조건 그리고 최적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선입조건에서 뛰면서 저는 내측 최적의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안쪽에서 라라걸 튀어나가고 1번도 나가고 3번도 나가요. 그냥 다 나가도 좋아. 그냥 싹 다 나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 뒤에 자리가 뻥 뚫리니까. 1, 2, 3 다 나가버리면 4가 오히려 더 편해져요. 자, 4번 이슬처럼이
지난번 외곽만 뺑뺑 돌았던 말이거든요. 외곽만 뺑뺑 돌았었던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 2, 3 막 다 승부 걸려서 앞에 싹 나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슬처럼이 편안한 전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4번 이슬처럼이 전개상의 이점을 드디어 살려내 갈 수 있는 경주다. 요 복병들 이 인기마들 속에서 더 뛸 수 있는 가능성 많지 않기 때문에 요 복병을 갖고 승부로 중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4번을 가지고 저는 여기서 승부합니다. 인기만 놓고 때릴 수 없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4번 놓고 여기서는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경주 딱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경 3경주예요. 부경 3경주. 요 경주는 제가 데뷔전부터 노렸던 관리마가 있어서 요거 5번 와일드 피크. 자, 그대로 저는 또 한번 능력상 축이다 라고 봐요. 물론 안쪽에 세네헌터가 나옵니다. 선행마저 지난 경주 선행을 갖고 그대로 꽂았고요. 자, 이번 경주 또 선행을 갈 수 있어서 세네헌터가 선행만 가면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선행만 가면은. 그래서 인기 1위에요. 근데 와일드 피크는요,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지만 얘는 선행마가 아니라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만큼 좋은 말이고 그만큼 능력 검사가 좋았던 말이라 데뷔전부터 놓고 때렸던 말이거든요.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5번 와일드 피크. 2세마들 중에 지금까지 등장한 2세마 중에서 가장 저는 으뜸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2세마 중에서는. 앞으로 뭐 한참 2세마들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서울, 부산 통틀어서 2세마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다 라고 보여지는 말이라서 요거는 와일드 피크 저는 놓고 공략을 할 거예요. 외곽에서 출전하는 로드 투 파티 있죠? 다실바. 기수는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지난번 우승까지도 하긴 했지만 지난번 원게이트라서 전개가 빨라졌던 경주입니다. 이번엔 외곽 게이트로 빌렸어요. 로드 투 파티가 지난번처럼 전개가 호락호락 풀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드 투 파티는 이번에 세게 안 보고 들어갑니다. 인기마 중에서도 걷어내야 될 마필도 있어 보이네요. 자, 5번 와일드 파크. 그리고 선행마니까 1번을 뭐 안 볼 수 없죠. 근데 5가 세네 펀터를 뭐 압박해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7번이라든가 4번 요런 말들 당연히 저는 얘는 안 보니까 7번이나 4번 요런 말들이 될 것 같고 8번보다는 오히려 복병이 있다면 6번 얘가 배당마로서는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어요. 셰클로드가 지난번 보니까 그냥 붙들고서 마지막 끝걸음이 나왔었던 말이고 말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요런 말이 오히려 초반에 좀 적극 붙이면은 터트리면 6번 같은 마필이 터트릴 수 있으니까 로드 투 파티를 볼 바에는 차라리 저는 6번을 보고 싶네요. 자, 5번 와일드 피크. 지금까지 2세마 중에서는 가장 답이었으니까 와일드 피크 놓고 상대마 압축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서울 6경주 가볼게요. 여긴 중요한 경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주. 무슨 경주냐?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 레이스라는 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 승부. 자, 메인 승부 저는 항상 그래왔지만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들어가지는 거의 않아요. 거의 인기 1위 말 놓고 승부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인기 1위 뭐예요? 5번이잖아요. 럭키 페이머스. 자, 우선은 손석범이 대가리로 이 승부로 잡았다는 것은 인기 1위 마필을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승부로 잡는 거고 또 관리마를 갖고 때리기 때문에 요런 인기 1위 마필이 부러질 때 중배당이 또 나오는 거겠죠. 럭키 페이머스는요, 지난 경주시 때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으면서 3착을 했습니다. 3착. 근데 이 럭키 페이머스라는 말은 기복마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기복마들이 3착하고서 그 다음 경주 인기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퐁당하면서 자파이가 돼요. 그리고 안 팔리면 다시 배당으로 때리는 그런 패턴이 많아요. 말들이 좋았다 나빴다 컨디션이 그러니까 럭키 페이머스도 그런 짝 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기가 막히게 잘 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교 강도가 지난번보다도 떨어졌어요. 럭키 페이머스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야말로 그런 인기마니까 저는 5번이 축이 아닙니다. 축도 아니고 주력도 아니에요. 주력도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말
요겁니다. 8번 살바도르라는 마필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국산마들, 이 북영 말고 서울에서 출전하는 국산마들 중에 거리를 늘려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잡바이 들어갈 때가 많다. 왜냐면 거리 늘어났을 때 얘가 될지 안 될지 집에서도 자신을 못하니까 간다고 내용을 발표하는 것보다 그냥 빼기가 쉬워서 잡바이 할 때가 많아서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런 마필들 저도 굉장히 약하게 보면서 재미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살바도르를 제가 그것도 메인 승부에서 충막감으로 잡은 이유는 말 자체가 지난번부터 확연히 좋아졌어요.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잖아요. 새해맞이 경주 때도 그랬고 뭐 부러지긴 했지만 2월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5월달 휴양하고서 돌아왔을 때 말이 뚜렷하게 변화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이 마방에서는 지금 잔뜩 기대하는 기대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인만데 요거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기대치가 좀 꽤 높아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살바도르는 그래서 이거는 자, 이 1700이어도 작정하고 좀 때리기 위해서 뭐 그럴 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말 자체가 잘 준비가 된 모습이고 전개상으로도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럭키 페이머스란 마필이 감았다고 그랬잖아. 감아서 올라왔다는 말이지만 살바도르는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한 발 쓰면 되는 말이에요. 얘처럼 감을 필요도 없어. 그냥 따라가다가 한 발 쓰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능력상으로 살바도르가 저는 여기서 되는 경주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레이스가 8번 살바도르를 갖고 여기서는 저는 메인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대끼리가 좀 요렇게 잡혀 있어요. 대끼리가 요렇게 잡혀 있는데 요 대끼리를 8번이 깨고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쪽에 주력으로 하나 때릴 수 있는 관리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번 럭키 페이머스는 받치기고요. 요렇게 저는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승부를 들어갈 거니까 8번 놓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픈 메인 승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북영 4경주에서 오늘의 북영 역시나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메인은 똑같습니다. 인기 1위 마필 놓고 들어간 경주 아니니까. 자, 인기 1위는 용비 패왕입니다. 코리안 더비, KRA 컵, 경남 신분배까지 대상 경주만 연속해서 뛰어왔었던 말이니까 자, 말 그대로 액면이 아주 화려한 말이죠. 게다가 뭐 입상도 하고 착순도 하고 지난번만 완전히 걸음 자체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드러난 액면은 용비패왕이 무조건 인기 1위로 가는 경주예요. 당연히. 근데 보시면 이제 압도적으로 팔리지 않잖아요. 압도적으로 팔리지는 않아요. 그만큼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용비패왕을 이번 경주 배팅권에는 당연히 가져는 가는데 역시나 이것도 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주예요. 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노려야 될 말, 이번 경주에서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그거는 바로 얘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8번 브루크 킹맨. 자, 이 브루크 킹맨이라는 말은요 부담이 아주 가볍죠. 6kg 지난번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는 얘가 점핑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점핑. 그러면 점핑으로 출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핑으로 출전한 이유가. 자, 이 말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점핑을 한다는 것은 부담 중량을 최대한도로 낮추기 위함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의 행보를 4회 전적대로 해서 좀 본다면 자, 이 브루크 킹맨이 요때 이제 주행검사 잘 받았었고 요때가 이제 선입으로 휴양하고서는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원래 선행마예요. 얘는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휴양 후 복귀 전에 입상을 했어요. 자, 이것도 선행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한 거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였고, 자, 요때는 인기 1위 그냥 그대로 선행을 가면서 그대로 쭉 그리고 부담 용량을 극복해 냈었습니다. 요때가 이제 브루크맨이
요때가 상승세 타고 있었으니까 인기마였는데 인기 2등으로 잡혀있던 말이 인기 4위로 배당판에서 좀 덜덜하게 팔리더니 빠졌었던 경주예요. 자, 요때가 이제 1200이었는데 선행도 못 가고 외곽으로 거리 손해만 잔뜩 봤었던 경주라, 자, 이 브루크 킹맨은 딱 지난 경주 빠질 수 있는 타이밍, 거품마로 잘라야 되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대한도로 입상을 하려면 지난 경주에서는 반드시 선행을 갔어야 되는 경주예요. 선행을 갔어야 되는. 그러니까 요때 군 자체가 강해지는 승군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아서 덜 뛸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고, 자, 이번에는 점핑을 하면서 무조건 버팁니다. 그러니까 요때 전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즉 지금이죠. 요때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50%밖에 못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도 이번에는 더 뜁니다. 어떻게 뛰어도 이번엔 더 뛰어요. 어떻게 뛰어도. 근데 점핑하면서 감량까지 노렸다. 확실하게 이거는 입상을 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저는 보이는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8번 브루크 킹맨이 이거는 승부다. 지금 주로에서는 선행을 가면은 우선은 가장 좋긴 해요.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기본빵으로 빠른 마필들은 여럿 있어요. 기본빵으로 빠른 마필들은 여럿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선행까지 기대하진 않고, 근데 지난번에 브루크 킹맨 타는 거 보니까 모래를 맞아도 이상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모습을 봤었고요. 따라가면서도 걸음이 죽지 않는 모습을 지난 경주 봤었고요. 이번엔 가볍기 때문에 따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는 8번 브루크 킹맨을 가지고 부경에서는 메인 승부레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혼전 속에 중배당까지 딱 때릴 수 있는 경주니까 앞에 경주는 서울에서 메인 승부,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부경에서의 메인까지 연속 중반부 아주 중요한 승부처들에서의 좋은 결과물을 또 한번 일요일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기억해 주십시오. 별표에 가서 별표하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마필들이니까 요 마필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도 꼭 적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서울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에서는요 5번 원더풀 노던. 자, 얘도 대상 경주 뛰다 돌아온 말이잖아요. 액면 화려하고. 근데 지난 경주 또 굉장히 풀빵의 모습을 농림부 때 보여줬습니다. 이 KRA컵 경주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쫙 올라왔다가 더비 그리고 농림부 경주에서 완전히 풀빵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글쎄요, 그래도 기본빵을 하는 마필이니까 여기서 지금 뭐 토네르랑 스터닝머니가 팔리고 있는데, 그래도 원더풀 로던이 네임밸류가 있지, 여기서 얘네들한테 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그거는 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충막감으로 원더풀 로던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선행을 2번 토네르가 아마 이번에는 선행을 가겠죠. 지난번에 선입으로 탔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더 편할 거예요. 스터닝머니가 지난번 늦바라고서 올라왔었는데, 자, 부담용량이 57.5니까 이번에 과연 스터닝머니가 토네르, 선행 가는 토네르를 이길 수 있을까? 말은 좋아요. 스터닝머니가 말은 계속해서 좋아서 이번에도 열심히는 탈 것 같은데, 저는 토네르가 좀 더 선행이니까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킹고 태양이 지난 경주 때 이제 선입으로도 전개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킹고 태양이. 얘가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56인데 얘는 선행을 가면 모를까 56 달고 선입은 아닌 것 같아요. 56 달고 선입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기마 중에 하나 버린다면 얘를 버려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는 인기마 인정하려고 해요. 5번 원더풀 로던, 그 대신에 2번 토네르 쪽으로의 주력 7번 스터닝머니. 그나마 배당이라면 1번 정도, 그나마 배당이라면 1번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인기만 인정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여기가, 야, 요거 저는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제 3번 영 스카이워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려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영 스카이워커. 원래 이 말이 느리지 않잖아요. 선임마라서 전개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주가 이게 농림부 장관배가 이 오아시스 블루가 이 삼관마 경주 도전했던 경주인데 거기서 부러졌잖아요. 강축으로 잡혔다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그 경주를 돌이켜보면은 당시 주로가 안쪽에서 뛰는 말들이 죽었단 말이죠. 서울 주로가.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블러도 상간마 도전하다가 깨구락지 됐어요. 그리고 그 경주 입상한 말들이 마이드림이나 스톤파이터 이런 말들이 외곽에서 감으면서 외곽에서 뛴 말들이 감으면서 들어왔어요. 영 스카이워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주에서 감으면서 3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스톤파이터 보면은 오늘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나왔잖아요. 깨구락지 됐어요. 깨구락지 됐습니다. 그거 우리 제 메인이었잖아요. 깨구락지 됐어요. 자, 그 경주 제가 적중 드렸습니다. 영 스카이워커라고 해서 스톤파이터처럼 감으면서 착순해 왔던 말이기 때문에 요거 자리 잘못 잡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선임마니까 그렇게 불안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축으로는 안 갈 거예요. 축으로는 안 갈 겁니다. 지난번에 전개상으로의 이점이 좀 있었으니까 축으로는 안 갈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이거 볼 겁니다. 인디고스트. 인디고스트가 안쪽 게이트를 지금 연속해서 받으면서 아주 편한 전개를 하고 있죠. 선행을 가서 들어왔고 선입으로 전개하면서도 들어왔어요.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든 선입을 하든 다시 한번 내측에서의 전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펼쳐갈 겁니다. 전개 자체는 발주기가 딱 있으면 1번 인디고스트 그리고 5번 라이트 챔프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아야지 뛰는 말이고 모래 안 맞으면서 연속 입상하고 있는 말이어가지고 1번 5번이 무조건 장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임. 5가 선행을 가던 1이 선행을 가던 근데 1은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아마 3번 영 스카이워커가 선입으로 붙느냐 아니면 못 붙으면은 좀 이거 희한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전개는 이번에도 잘 나온다. 영 스카이워커가 지난 대상경주 3착을 해서 압도적으로 팔리지만 요거 지난 경주가 약간 좀 주로 이점을 잘 살렸던 게임이다 라고 하면은 의외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으로 한 방은 보지만 저는 1번을 놓고 바칠 겁니다. 1번을 놓고 바치면서 터트릴 수 있는 마필들까지 5번 라이트 챔프 앞에서 그냥 따당으로 끊을 수 있고요. 외곽에 10번 영광의 허니 마찬가지 인기 맛부러지면 그냥 달려들 말이 또 10번 영광의 허니가 되겠죠. 터진다라고 하면은 6번 그레이트 보이나 9번 캡틴 다이아 중에서 편안하게 따라오는 마필. 근데 캡틴 다이아는 모래를 안 맞는 쪽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레이트 보이가 조금 보편권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이나 9번 중에서는 6이나 9 중에서는 현장 하나 초이스 하고 싶은데 6번이 좀 더 배당 메리트가 있지 않나. 1번 놓고 공략하는 거면은 뭐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해서 1번 놓고 이러한 마필들 6번까지도 염두는 하고 있다. 최종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놓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8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8경주.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자, 인기 많은 2번 이클립스 더킹입니다. 빠른 말이죠. 빠른 말. 이클립스 더킹이 안쪽에 1번 킹다이아가 있어서 킹다이아가 먼저 선행을 가고 이클립스 더킹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근데 따라가는 전개를 이클립스 더킹이 근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선행을 그대로 갔었지. 그래서 요거 지금 1600이니까 발주하면은 안쪽에 있는 말들이 무조건 튀어나옵니다. 안쪽에 이제 1번, 2번 두 마리가 그냥 튀어나와요. 두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1이 선행을 가버리는 전개면은 2번 이클립스 더킹이 혹시 선행을 못 갔을 때 강축 팔리고 빠질 가능성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클립스 더킹이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 저는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휙 넘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더킹을 저는 여기서는 충막감으로 보려고 해요. 1번 이클립스 더킹을 그대로 충막감으로 보고 얘가 넘어가는 전개면은 킹다이아는 고민할 필요는 없죠.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못 넘어가면은 이제 1이 왜 위험한 거니까 1, 2막권의 따당은 쉽지 않은 조합이니까 1번까지 볼 필요는 없겠고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말 중에 9번 참페이머스 지난번 왜 이렇게 못 뛰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말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 뛰었는지 말은 좋아요. 9번 참페이머스 그리고 7번 골드뭉치 얘는 말이 좀 작아요. 담화가 좀 작은 말인데
뭐 체중이 늘어서 출전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9번이나 7번이나 1번이 앞장을 가고 9번이나 7번이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해 보겠고요. 문제는 요 금빛 천하가 최저배당인데, 얘가 지난번 탄 거 보면은 딱 2선에서 선입 전개를 해서 들어왔던 거거든요. 2선에서 선입. 근데 저는 이번에 금빛 천하가 요 2선 이클립스 더킹 나가고 바로 외곽으로 붙어서 2선으로 선입하는 게 전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뭐 3번 슈어 윈도 나올 수 있고 6번 KN 골드킹도 나올 수 있고, 요런 말들 때문에 요거 금빛 천하가 1600 외곽에서는 2선 선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기마 중에선 얘를 버리고 싶거든요. 금빛 천하 얘를 좀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2선 선입은 오히려 이거 KN 골든킹이 선행을 갈 때가 가장 좋긴 한데, 이번에는 어차피 선행은 못 가잖아요. 안쪽에 1, 2가 있어서. 시작부터 아마 딱 잡고 따라갈 것 같아. 힘 한 배 하면서 딱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앞에서 버티는. 말이 최근엔 좋거든요. 말이 최근엔 좋은데 지난 경주도 선행을 못 갔는데 KN 골드킹이 말이 좋아서 저는 어느 정도 선입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봅니다. 터진다면 요놈 6번 KN 골드킹. 그래서 2번 이클립스 더킹을 가지고 자 9번 참페이머스 말 이상 없습니다. 7번 골드뭉치 체중 늘면 더 좋겠고요. 자 여기에 6번 KN 골든킹을 요거 배당마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는 6번 같아요. 요런 것들이 좀 딱 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6경주 가면서, 자 부산 경주에서 마지막 승부 레이스 한번 갈게요. 마지막 승부 레이스. 자 요거 승부 레이스로 붙을 건데, 자 인기만 놓고 가는 경주 아닙니다.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은 뱅뱅뱅. 자 요게 이제 지난번 KNB 경주에서 터트리면서 이제 들어올 때 왔고요. 뭐 입상으로선 했었던 말이니까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 3번 닥터 캡틴이 오히려 요 두 마리 김혜성과 박재희가 같이 최저배당으로 지금 팔릴 분위기예요. 아 근데 저는 뭐 김혜성 박재희 맞건 전에 추천해서 맞추기도 했지만 그때는 중배당이니까 그래도 추천할 수 있지만, 이거처럼 저배당은 요 막건을 제가 추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인기말을 저는 놓고 들어가는 경주도 아니니까 2번 3번 다 볼 수는 있지만 놓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복병을 하나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복병. 뭘 보고 있냐 도대체. 너 뭘 보는데 그 뜸들이냐. 이거 볼 거예요. 4번 러브킹 이지라는 마비. 자 이 러브킹 이지 이제 2번 빠졌거든요. 인기마 팔리다가 2번 빠졌어요. 자 요거 4회 전적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러브킹 이지라는 말이 요거 약한 말이 아니에요. 요게 딱 인기마로 이때 점핑으로 출전했어요. 점핑으로 출전해서 김혜성 기수가 가벼우니까 점핑으로 출전했다가 팔렸거든요. 개뿔 요거 앞에 붙지도 못했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외곽 출전이었기 때문에 앞에 못 붙은 거.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이때처럼 앞에 바로 그냥 선행을 가던가 또는 2선에서 선행마 옆으로 바로 붙이는 전개를 했을 때 그때가 진짜 실력이에요. 이 말이 진짜 실력. 그러니 이때는 가짜, 이때도 가짜예요. 입상을 2번 하고 2번의 뻥카를 쳤어요. 2번의 뻥카를 쳤습니다. 2번의 뻥카를 쳐냈기 때문에 이때 속고 이때 속았던 사람들은 이제 못 사요. 요때 인기마 이제 배당마예요. 우리는 딱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봐요. 2번의 뻥카가 있었습니다. 러브킹 이지가. 자 이번 경주는 이제는 인기마가 아니잖아요.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깨지면 깨졌지. 이게 복병인데 가서 깨지면 깨졌지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앞에 붙는다라고 보거든요. 자 제일 빠른 말이 외곽의 백투더 레전드. 지난번 선행 갔다가 섰는데 어찌됐던 간에 또 앞장은 무조건 갈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었던 말 중에 1번 BJ 치프 안쪽에서 바로 붙었었잖아요. 얘네 둘이가 앞에 가요. 얘네 둘이가 앞에 갑니다. 그리고 뭐 있어? 없습니다. 앞에 붙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빨리 붙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러브킹 이지가 그냥 앞에 붙는 거예요. 즉 제가 말했던 선입전개 2선 전개 가능한 거예요.
두 번 뻥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배당인데 가서 깨지면 깨졌지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배당만 놓고 한번 들이대볼 경주다. 그래서 4번 러브킹 이즈를 가지고 여기서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 이 뱅뱅뱅, 3번 닥터 캡틴, 요 김혜선 박재희 막건, 요 막건이랑 조합이 돼도 중배당이에요. 얘네들이랑 조합이 돼도 중배당이에요. 그리고 배당마. 저는 솔직히 이거 한 구멍 더 봐도 될 거는 같거든요. 한 구멍. 2번, 3번까지도 말씀드리고 여기 다른 터지는 막건과의 조합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러브킹 이즈가 두 번 뻥카 치고 이번에 리얼로 저는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은 지금이다. 러브킹 이즈가 이번에 한번 뭐 주로도 지금 불량한 상태이니까 러브킹 이즈가 한번 들이댈 수 있다. 요거 배당으로 한번 추천드리려고 승부 레이스로 잡은 거니까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울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인데 요 경주는 추임마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담이 높아졌어요. 얘가 우승하면서 57.5, 5.5kg나 늘어났고 찬이고가 지난번 변화를 보이면서 3.5kg 늘어났어요. 야, 이 추임마들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 두 추임마 중에서 찬이고는 글로리 영광이 무너질 때 왔거든요. 요 두 마리가 같이 뛰었어요. 찬이고가 추입이 빨라졌잖아요. 지난번 추입이 빨라졌는데 추입이 빨라지면서 선입으로 들어왔지만 기록을 본다면은 선입 기록은 아니에요. 코너별 기록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옆에 있는 찬이고랑 추풍령만 기록을 비교해 봐도 얘가 선입으로 탔지만 그 기록을 추풍령은 추입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록상으로는 추입이에요. 지난번에 선입으로 왔지만 기록상으로는 추입입니다. 그 추입이기 때문에 찬이고가 요 부담 중량 가지고 감으면서 지난번처럼 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리지널 추입은 얘예요. 추풍령은 찬이고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추입력을 발휘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는 5번 추풍령은 그래도 추입을 하면서 우승까진 몰라도 2차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찬이고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여기 이제 흥행불패도 기록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얘는 또 가장 외곽이니까 추입 타이밍을 더더군다나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 저는 5번 추풍령을 가지고 갈 건데 글로리 영광이 지난번에 의외로 앞장을 갔다가 무너지긴 했지만 앞장을 가도 좋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좋고 아무렴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뛸 것 같아요. 글로리 영광 요거 무시할 수 없고 찬이고 얘를 이겼던 말이니까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배당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자, 하나는 7번 엑설런트 마타입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한번 까보려고 2주 만에 출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안쪽에 요 마이티 아미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선행 가도록 허락을 해주면 엑설런트 마타가 선행은 갈 수 있어요. 근데 허락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행 가서 맨날 뒤로 퍼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행을 안 가기도 해요. 너무 퍼지면 그냥 시작부터 아예 선행을 안 가기도 합니다. 너무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경주 너무 퍼져가지고 집에서는 야 그냥 참고 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엑설런트 마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은 얘입니다. 9번 말하는 대로. 자, 얘가 터트리면서 입상을 한 다음에 지난번에는 완전히 기복을 보였는데 이거는 말이 기복을 보였다기보다는 악벽을 보였었던 경주예요. 어떻게 악벽을 보였냐면은 끌리면서 악벽을 보였어요. 끌리고 외곽 돌고. 그래서 말하는 대로는 지난 경주의 모습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경주. 오히려 숨겨진 말은 말하는 대로예요. 숨겨진 말은 말하는 대로. 입상했을 때 걸음이 이번에 나와버리면 진짜 제대로 또 한번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말인 거죠. 요거 보세요. 안 잡혔어요. 지난번 악벽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진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걸음이 없었으니까 안 팔리는 건데 아예 의미가 없는 경주라 본다면 말하는 대로는 요거 배당 막권으로는 한 구멍 꼭 가져가고 싶다 라는 말씀. 그래서 최종 5번 추풍령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볼 거고요. 1번 4번 그리고 배당마 중에서는
7번과 9번이 있는데 9번은 꼭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7번만 요거는 현장에서 볼게요. 말이 좀 빠릿한지 선행을 갈 수 있는지. 9번은 가져가고 요거는 배당 좋으니까 5번 놓고 요렇게 압축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후반에 마지막 승부처 한번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자, 강력한 인기마가 하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기 1위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요 레이스를 승부 레이스로 좀 잡았어요. 강축은 얘잖아요. 잡혀있는 게 나이스포스. 지금 3연장 입상을 했고 모두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선행 가면은 들어올 텐데 자, 58kg의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을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순말이기 때문에 암말들은 부담 중량을 걱정하지만 순말이나 거센말은 부담 중량을 걱정하진 않아요. 다만 부담이 올라가면은 스피드 능력이, 빠른 스피드 능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안쪽에서 기분 좋은 말이 지난 경주 선행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또 안쪽에서 눈치 없이 선행을 삑하니 나가버리면 이 많은 경마 팬들이 나이스포스 놓고 샀는데 이렇게 센 말이라고 해서 나이스포스 놓고 샀는데 뭐야 선행을 못 가? 뭐야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행을 가면은 참 다행이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58이니까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죠. 기분 좋은 말은 어찌됐든 간에 나이스포스가 얘를 압박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은 앞장을 가도 선행을 간다 해도 버틴다는 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얘를 괴롭혀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프라임 크라운 놓고 저는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스포스가 있어도 프라임 크라운은 공백이 있지만 컨디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프라임 크라운은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 말이거든요. 모래에 대한 부분은 외곽에서 감을 거라서 저는 문제 없어 보여요. 10번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9번을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번을 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9번으로 한 방 갈 겁니다. 대신에 9번 놓고 다 저배당 팔릴 때 저는 9가 부러지는 순간 중배당으로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는 경주니까 10을 놓고 갈 겁니다. 고춧가루, 기분 좋은 말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주라 요 레이스를 후반부 마지막 승부로 잡고 9가 아닌 10번을 놓고 받치는 거는 10번으로 붙여서 배당을 받쳐갈 겁니다. 요 레이스는 저는 10번을 놓고 때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승부처 말씀드리고 자, 11경주입니다. 최종 이 마지막 끝판은 상당한 혼전입니다. 상당한 혼전. 지난번에 팔리고 부러졌던 말들 많아요. 자, 스피드원이 우선은 부러졌던 말이잖아요. 저는 지난 경주 선행을 가도 위험하다. 검증 안 된 선행마다 라고 해가지고 지난 경주 강풍마 블랙벨트 요거를 적중 드렸었는데 스피드원이 원래 선입도 되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 선행은 안쪽에 히어로파이터 제일 빠른 말 6번 히어로파이터가 나가든지 아니면 8번 스피드원이 나가든지 외곽에 11번 신의 이름이 나가든지 뭐 얘네들은 이제 선행마들이니까 누가 선행 갈지는 모르겠지만 선행은 중요한 거는 겹친다. 선행은 겹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서 따라가는 선임마 또는 추임마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빅스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빅스고가 문세영 기수 원게이트라서 요게 딱 자리 잡고 잘 따라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빅스고는 계속해서 단거리만 뛰어왔었던 말입니다. 단거리. 그래서 1800으로 늘어난 거리면 단거리만 뛰어왔었던 혈통상 그런 기대치라면 빅스고도 이거를 못 믿겠다. 빅스고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 따라오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발은 이거예요. 7번 노던 타임. 저는 솔직히 이 노던 타임을 지난 경주에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거리가 줄면 아무래도 뚝심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지난번에 기대했지만 뒤늦게 좁히는 걸음이더라고요. 자, 거리 다시 1800으로 늘어났고요. 앞장 가는 말들, 선행마들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노던 타임이 요거 늦지 않게 따라가 준다면 마지막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7번 노던 타임을 가지고 앞장 가는 말 8번, 6번 뭐 둘 중에 하나 살아남으면 좋겠고
1번까지는 기본빵으로 볼 수 있겠죠. 1번까지는 기본빵. 그리고 4번이 어떻게 뛸까 모르겠어요. 4번. 4번이 이 컨디션이 한번 좀 안 좋아진 다음에 계속 대상 경주만 뛰어왔거든요.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로 대상 경주를 뛰었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나마 부담 중량이 이번에 좀 내려가서 플라잉스타까지도 염두는 할 수 있는 핵심은 얘네들 다 앞에서 뛰는데 얘가 전개상 2점을 한번 살려갈 수 있는 말이니까 마지막 10일 경주는 요거 노던 타임이 정말 오랜만에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서 요거 전개상 7번 노던 타임 놓고 마지막 중배당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11경주까지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일요일이 또 가장 중요하죠.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요즘 주로상의 변수도 굉장히 많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좋은 예상 드리고 결과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